매일 똑같은 꿈을 꾼다. 준비도 안 된 쇼가 시작되는 꿈. 캐도크에서 모델이 넘어지는 꿈. 모델들이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꿈. 언제나 패션으로 일어나 패션으로 잠드는 일의 반복. 24시간을 패션에 관한 꿈만을 그리는 디자이너. 이 아름다운 꿈을 전 세계라는 옷가미에 그리는 그녀. 그녀의 이름은 바로 리디아 신.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리디아 신은 1980년 국제국장학원을 거친 후 샵을 열고 1983년 리디아사를 설립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유명 백화점에 입점도 하고 운영도 만족스러웠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미국과 유럽, 일본을 돌아보는 여행을 하던 리디아 씨는 무한한 시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미국의 매력을 느끼며 1990년 돌연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리디아 신. 그녀는 처음으로 에나 나테스 매장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던 리디아 신이었기에 매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부티크를 차리는 것은 실패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본인이 디자인한 옷을 매일매일 바꿔 입고 출근하며 그녀의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 그런 그녀의 전략이 잘 맞았던 것인지 그녀의 옷은 같은 매장의 직원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한편 에나 나테스 매장에 찾는 고객들까지 그녀가 입은 옷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게 된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에나 나테스 매장의 디자이너에게 작업물들을 공개한 뒤 에나 나테스 앤 리디아 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옷을 전시하며 판매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에서 리디아 신이 처음으로 런칭했던 그녀만의 디자인이 담긴 옷이었다. 그 후 미국의 1994년 워싱턴 DC점을 시작으로 LA에 수많은 지점을 오픈하고 1998년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까지 진출하며 미국 패션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게 된다. 리디아라는 브랜드는 35세에서 44세의 연령대를 메인 타깃으로 삼고 있는 패션 브랜드로 메인 컬러는 그레이, 카키, 베이지, 크림, 아이보리를 주로 사용한다. 리디아는 30대에서 50대 전문직 여성들을 겨냥하여 클래식한 기본 스타일과 독특한 절개선을 특징으로 하는 세련된 비즈니스 룩으로 캐시미어나 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을 이용하여 우아함을 더하고 있으며 클래식, 엘레강스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옷들은 언뜻 보면 미니멀하지만 많은 절개선을 두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 커리어 우먼을 대상으로 성숙한 여인의 우아함과 품위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리디아는 절제된 실루엣 속에 대담한 라인을 더해 화려함과 호화로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이브닝 웨어 스타일부터 귀족적인 우아함과 낭만적인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데이웨어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전개하며 미국의 상류층과 연예인들 사이에서 대단한 호평 속에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성공이 단시간 안에 이룬 것은 아니었다. 고난과 역경이 리디아 신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97% 정도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그런 많은 시간이 있었었죠. 그러나 그 3%가 97%의 고통과 고난을 전부 다 감싸 안고 남는 그런 기쁨과 환희였거든요. 리디아 신의 옷이 에나 나테스의 쇼윈도에 걸리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그녀의 옷은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감탄하며 입어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선뜻 옷을 사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인데, 문제는 인지도. 옷의 가격은 아르마니와 같은 명품과 비슷했지만
낯선 이름의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의 지갑은 선뜻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녀의 옷은 쇼윈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겪은 최대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옷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세일을 권했지만 그녀는 팔리는 옷보다는 자신의 디자인을 정말로 좋아하는 고객을 기다렸다.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라도 디자인만 좋다면 언젠가는 지갑을 열 것이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연말 빅세일 기간에도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내세웠고, 은근히 리디아의 세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고 그녀의 옷을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1월이 되자 서서히 매출이 오르면서 리디아 신의 의상은 주목받게 되고, 서서히 부티크를 늘려 LA와 라스베가스, 워싱턴, 하와이 등의 7개의 부티크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게 이르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연간 $100만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명품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 패션계에서도 하기 힘든 성공을 미국에서 일궈냈다. 그만 이 에이시안이 열심히 했던 모양을 그분들이 보시고 어쩌면 많은 동정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스타트가 제 성격, 과감, 열정, 정열 그런 게 많이 뒷받침이 됐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보다는 도전하고픈 마음이 강했던 리디아 신. 영어도 서투르고 미국의 사정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고 진실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언어가 다르고 겉모습이 달라도 어느 민족이나 아름답고 세련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 성향이므로 도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렇게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거대 국가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결심했던 그녀였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패션 디자이너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승부했다.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대신 VIP 고객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이 오면 리디아 신이 엄선한 옷 2벌을 준비하여 선물하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리디아 신의 흔들림 없는 경영 철학은 파라마운트 전속 앵커인 노마, 채널4 앵커우먼 제이드 문, KHON 채널2 앵커우먼 타나와키는 물론 현재 의사, 변호사, 기업체 중역, 베버리 힐즈의 연예인 등의 셀러브리티들에게 감동을 주며 LA 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던 것이다. 이렇게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패션만을 위해 달려온 리디아 신. 그동안 수많은 패션쇼를 해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패션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6년 하와이에서 열린 패션쇼. 하와이의 호놀룰루 임페리얼 프라자에서 개최된 이 쇼는 30대를 위한 정장과 파티 드레스 등 리디아 디자인의 대표적인 의상들을 선보였는데 탁재훈, 신현준 등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모델로 나서 런웨이를 빛내주었다. 호놀룰루 하와이에서요. 한국의 저희 스태프들, 한국에 제가 진출하면서 한국 디자이너 연습팀하고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미국 스타일의 패션쇼를 개최했었어요. 미국 시장의 홍도와 한국 시장의 런칭과 두 가지를 같이 겸행하여 패션쇼를 개최하였는데요. 한국에서 머물렀어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잘 살 수 있었을 디자이너. 하지만 그녀는 미국에서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는 강한 꿈을 하며 숨막히는 자신과의 싸움을 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며 누가 봐도 인정하는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 발걸음의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의 브랜드 출시와
올해 가을을 향해 준비 중인 러시아에서의 패션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도 소수민족으로서 생활하고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다민족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들이 처한 곤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TV 패션쇼를 하게 되면 그들을 위한 어떤 조그만 힘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번엔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었어요. 2005년에 서울지사를 설립. 1년 뒤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자선 패션쇼를 시작으로 자신의 브랜드 리디아를 국내에 선보인 리디아 씨는 한국의 전문직 여성을 타깃으로 한 고급 정장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그러던 중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 경제 활동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 여성들의 삶을 주목하여 2009년 7월에 다문화 여성 돕기 자선 패션쇼를 준비하게 된다. 이 패션쇼로 리디아 씨는 다문화 여성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리디아 씨는 러시아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 내년에는 동유럽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 패션쇼 준비에도 한창인데, 네, 저희가 작년 11월 브라디보스크에서 모델 컨테스트를 개최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동유럽 전 세계인을 향해서 신작 발표회를 열면서 저희는 또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의 위상을 알릴 겸 코리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러시아의 상류층이 비싸도 특별하고 독특한 것을 원한다는 것에 주목한 리디아 씨는 상류층이 선호하는 액세서리와 이브닝 드레스, 웨딩 라인 등의 아이템을 추가해 러시아 시장에 맞는 컬렉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언제나 4시간 수면의 원칙을 지키고 직원들보다 늘 일찍 출근하며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값지게 쓰려 노력하는 그녀. 24시간이 아까워요. 잠을 안 자고 일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녀에게 있어 패션은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계속될 행복한 윤회가 아닐까. 내가 만에 하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삶을 살았으면 어떤 삶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패션 디자이너의 삶만이 저의 삶이며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